오빠, 우린 가끔 우리 자신도 이해가 안 돼. 완벽해 보이던 사람과는 헤어지고 안 맞아 보이던 사람과는 오래 만나. 이런 복잡한 여자 심리, 변덕 헷갈리시죠? 안녕하세요, 센터입니다. 저희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제가 직접 부딪혀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반 흐름과는 다른 반전이 생기는 100%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보시고 나면 초반에 감정이 왜 출렁이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결과가 갈리는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직접 겪지 않아도 값진 간접 경험이 되실 거예요. 설명보다 케이스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성은 외모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굳이 비교하자면 연예인 전소미와 김지원을 연상케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강 인근에서 러닝을 하던 그녀는 고급 골프복 느낌의 카라가 달린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스포츠웨어 차림임에도 상당히 세련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에 끌려서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그리고 늘 그렇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서로 나이를 물어보게 되고, 저는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 먼저 나이 알려주기 라고 하며 가위바위보를 시전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번호를 받게 되고 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당시 저는 유독 키 큰 여성들에게 호감이 가던 시기였는데, 그녀는 키도 크고 말투며 행동, 스타일 모두 뛰어났고 고급스러운 집안에서 자란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번호를 받은 다음날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바빴던 탓에 연락을 많이 못했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연락으로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반응은 오히려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제가 객관적으로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어프로치를 통해 나와 맞는 어떤 여자를 찾아내면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금요일에 번호를 교환했고 이틀 뒤인 일요일에 만남을 약속했었는데, 약속 전날인 토요일 밤 제가 늦게 일을 마치고 잠을 잘 수도 있었지만 체력이 남아서 저에 대한 호감이 꽤 커 보이는 그녀에게 과감히 갑작스러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말을 합니다. 그냥 오늘 볼래요? 그녀는 너무나도 순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원활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가 말없이 손을 꼭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이 있던 환상적인 그녀와 저는 매우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후 만남에서도 오빠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식의 상호 배려가 있고 코드도 잘 맞고, 저는 이런 흐름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외모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뛰어난 그녀. 서로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집도 물려받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부도 많이 했고 탄탄한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과감히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자동화시켜둔 완벽 그 자체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간 자주 만났고, 여유롭게 사업을 하던 그녀는 일로 인해 바쁜 저의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늦게 일이 마치고 틈틈이 그녀를 보며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여자랑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순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전날 만남을 마무리하며 오빠 진짜 너무 좋아요, 헤어지기 싫어요, 음식 취향도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진짜 싹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자 연락이 갑자기 뜨뜻미지근해졌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남녀관계 데이터가 많고 연애 경험 또한 굉장히 많다 보니 이상한 기류에 대한 감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이때도 여자들이 언제라도 변덕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신중한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해 카톡보다는 타이밍을 잡아 전화를 걸어 대응을 해봅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결론적으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에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미 관계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는 이 여자는 언제든 돌변할 수 있겠구나라고 마인드셋을 해둔과 더불어, 그래도 더 만나는 동안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좋은 추억을 쌓자는 생각으로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 정도 만남을 이어갔고, 그녀와 함께 고기를 먹는 등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애도를 전하고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어차피 저야 다들 아시듯 여자가 많고 경험이 많아서 그러려니 좋은 추억이었네 했지만, 평범한 남자분들이 운명이라고 믿었던 여자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꽤나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정말 실제 이야기이며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케이스도 모두 실제입니다. 좀 더 긴밀한 설명과 중요한 사항은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린 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린 여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인상이 깊었던
싶었던 점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서 제 커피를 주문해두고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정말 잘 통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잘생긴 남자는 싫어요. 오빠처럼 평범한 스타일이 좋아요. 다들 아시듯 제 외모가 그리 잘나지 않았고 개그맨 문세윤이나 이상준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녀는 소소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아하는 유명인 이상형을 들어봐도 다 딱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술집으로 이동하고 서로 손잡고 술을 먹고 또 두 번째 술집으로 이동합니다. 이때까지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던 그녀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사실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오빠한테는 죄송한데 전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런 만남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라며 갑자기 어두운 느낌으로 말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애 초반에 사람 마음은 원래 변덕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별의별 사례를 다 겪어본 저는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보고 잘 안되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이 여자에게 재접촉 전략, 일명 좀비 게임으로 타이밍을 다시 잡아 재시도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도 그렇지만 멘탈이 약한 분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향의 두 가지 사례를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른 반전 사례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장원영을 닮은 A라는 여성과 연락처를 교환했던 저는 첫 만남에 서로 지인을 데려오기로 하여 2대2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첫 만남부터 2대2로 만나게 되는 것보다 단둘이 만나는 게 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이런 방식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저는 만날 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지인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이런 기회가 생기면 이런 방면으로 보답을 할 겸 이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편입니다. A도 자신의 친구 B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B가 처음부터 지나치게 벽을 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제 지인은 제가 이런 자리에 워낙 초대를 많이 해줘서 재미를 많이 봤었고 때때로 오늘과 같이 철벽 느낌이 강한 상대가 당첨되는 날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서로 그러려니 하며 그래도 재밌게 즐기고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좋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B는 너무 예의가 없었고 애초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분위기를 망쳐갔습니다. 그러다 제 지인이 담배를 피러 나갈 때 저도 지인이랑 단둘이 대화를 할 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비를 막아주던 그늘에서 담배 피며 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 맞춰주는데도 B 저 여자 너무 예의가 없긴 하네. 확 버리고 가버릴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야지. 당황하면서도 빵 터져버린 지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에이 진짜 어떻게 가냐. 그리고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잠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우린 최선을 다했어 정말. 좋다 그럼 가자. 그렇게 서로 장난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상황을 돌아보던 중 이 작전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진짜 가자. 우산 챙기자. 진짜? 그래 내 맘 믿어라 따라와. 그렇게 우리는 우산을 챙기고 가게 밖을 나가버립니다. 저의 지인은 마치 저의 옛날 모습처럼 상당히 얌전한 편인데 저와 함께 하면서 꽤 다양한 여자 사례를 경험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서 왜 저보고 안 뛰냐고 하며 계속 뛰어갔습니다. 저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며 괜찮아 걱정 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당히 그녀들로부터 벗어납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술값 절반은 치러야지요. 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스피커폰으로 여자 A에게 전화를 겁니다. 원영아 난데 우리 일이 생겨서 먼저 갈게. 근데 술값 얼마 나왔는지랑 계좌 보내줘. 여자가 대답합니다. 에? 인사도 안 하고 갔어? 인사는 하고 가지. 술값은 괜찮은데. 친구와 달리 생각보다 착한 A. 생각해보니 매너가 좋지 않은 B에 비해 A는 오늘 꽤 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문자로 술값과 계좌번호가 날아옵니다. 저는 정확히 절반을 입금해줍니다. 지인이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스릴 있는 시간이었다며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하루 만에 꼬셨을 때보다 더 좋았다고 역시 센텀이라고 눈물 날 정도로 웃으며 말합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많은 남자들이 나쁜 여자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을 쓸 때마다 저희 배드보이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그날은 마무리되었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뒤 그녀에게 커피를 한잔하자고 당당히 연락합니다. 아마 이런 놈은 처음일 겁니다. 카톡을 읽고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타이밍을 잡아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남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된 당일에 비가 온다는 이유로 펑크를 내는 그녀. 전화를 걸어 조금 더 반응을 봅니다. 말투가 딱히 할 거 없는데 귀찮아하는, 조금만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쓰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CSC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감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결국 마음을 뺏어냅니다. 그렇게 그녀와 사귀게 되었고, 사귄 후 LTR이 된 그녀로부터 당시 솔직한 뒷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자들끼리 우리 너무 예의가 없었나 라고 하며 반성 피드백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한 여성을 길거리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엄청난 골반과의 최고 조합이라 할 수 있는 매우 날씬하고 새하얀 복근 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카톡 답장도 단답으로만 왔고, 제가 만나자는 식으로 했을 때도 반응이 좋지 않고 점점 더 연락이 안 됐습니다. 남자들이 딱 봐도 시크하고 꼬시기 매우 힘들게 생긴 여자였는데 실제로도 어려웠습니다. 당시 저는 지금은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녀를 뒤로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제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정도 뒤가 흐른 후 갑자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나서 연락을 하고 다음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만나자는 식으로 대답하는 여자. 하지만 이 여자는 기존 반응이 좋지 않았고 연락도 자기 마음대로라서 이번에 얼마든지 펑크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그녀는 자리에 나왔고, 저와 커피를 한잔할 때 크게 저에게 호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초보자라면 여기서 포기를 하거나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괜히 들이대다가 반감만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던 저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장기전. 오늘 반응이 좋지 않다면 여기서 더 억지스럽게 자리를 유지하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 빨리 자리를 마무리하고 이후 연락을 시도하며 반응을 보면서 연락이 끊기면 어쩔 수 없지만 연락이 이어진다면 다시 만남을 시도하는 등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단 3번에서 5번 정도의 만남을 가졌음에도 반응이 좋지 않고 애매하게 군다면 이때는 방생을 하는 편이 맞습니다. 둘째, 승부수. 이 방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평범남 분들이나 초보자분들께는 많이 위험할 수 있어 추천드리지 않으며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본 웬만한 문제들이 생겨도 통제할 수 있는 연애 고수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자가 나에 대한 분명한 비호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호감이라 하기에도 애매하게 행동하는 여자에게 시간을 더 쓸 필요 없이 승부수를 던지는 방법으로 제가 당시 그녀에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의 경우 애매하게 행동하는 그녀에게 술을 한잔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고, 그래도 되지만 안 그래도 된다라는 또 애매한 대답을 하는 그녀에게 적당히 중요한 명분을 먼저 던져준 후 여기 근처는 시끄럽고 애매한 술집만 있는 것 같아서 괜찮으면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자고 했고, 안 끌리면 바로 패스하자고 했습니다. 상대가 가볍게 보일까 하는 부담과 안전 우려를 먼저 풀어주며 분위기를 조정했습니다. 늘 저는 연락하는 괜찮은 여자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부터 너무 까다롭고 애매해서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말자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자가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상황을 조절하면서 저런 식의 말을 던졌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조를 드리자면 지금 이 내용을 접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평범남이거나 초보분들이실 텐데 아직 본 승부수를 두는 방법을 모두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활용하려 하지도 마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아, 승부수를 두는 방법도 있구나, 대략 저런 식이구나 하고 가볍게 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셋째, 밀어내고 재시도. 이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남자 쪽에서 먼저 자리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잘 남깁니다. 여기서 멘트를 해피엔딩으로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적어두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두 번째 승부수 방법을 사용했고, 숙소에 들어가 술을 마실 때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지만 제가 무리해서 유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술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여자의 태도가 매우 달라졌고 저에게 큰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 서로가 원하는 매우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을 했습니다. 그녀와 시간을 보내며 여러모로 괜찮다고 느꼈지만 아쉬웠던 점은 두 번째 만남까지 카페도 가고 술도 먹고 밥도 먹는 등 여러 데이트를 했는데 그녀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금전적인 제 손해를 떠나서 여자가 돈을 쓰지 않으면 곧 호감 관련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칼럼에서 공개했듯이 절차대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그녀가 돈을 잘 쓰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제 일이 바쁘지 않으면 꾸준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향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저에게 맛있는 걸 사
처먹이려 하고 제 주변 정리 정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를 방해하지도 않는 현모양처 스타일의 여성. 처음에는 알 수 없었던 모습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4가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듯 처음에 인상이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초반에 만난 여성의 모습으로 100% 그녀에 대해 판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임이 되기도 하고 성공한 게임이 망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에 대한 초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저는 여자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의 케이스를 본 오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프로도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연애 경험이 부족하거나 보통인 수준인 분들은 여자가 초반에 미지근하게 반응한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셔야 할 게 우선 연애 경험을 늘려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섣불리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더 신중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명확한 거절을 했는데도 반전이 일어날 기대를 하고 오버해서 눈치 없이 여자에게 너무 들이대도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을 직접 경험해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나마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 외에도 배드보이 라이프 스타일 베라에서는 경험이 적거나 보통 수준인 분들이 발전하여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는 기본부터 심화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배드보이 라이프 스타일은 100% 실제 이야기만 말합니다.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연애가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